근데 저는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진단이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이걸 찾아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꼭 메모하세요. 저한테 이런 전화 자주 오거든요. 설계사님, 저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혹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면 당연히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물어봅니다. 혹시 내시경 받으셨나요? 여러분, 내시경을 하고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청구하지 못해서 못 받은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지금부터 내시경을 하고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 안 보는 정보예요.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정도는 한 번은 했을 텐데요. 내가 그냥 건강에 걱정이 돼서 내시경 한번 받아보고 싶네.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네. 그럼 당연히 보험 청구가 안 됩니다. 단순 검사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위나 대장에 용종이 나왔다. 그래서 처치를 받았다. 그러면 검사료는 물론 수술, 처치료 모두 실손의료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이니까요. 수술을 했으니 수술비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내용은요, 저희 집사람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정보인데요. 근데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 꼭 메모하셔서 내시경 검진 후에 보험금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내시경을 한 후에 발견할 수 있는 신생물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용종, 선종,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마지막으로 암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신생물이든 이 5가지가 나오면 뭐부터 할까요?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거나 지금 바로 절개가 가능하다 하면 바로 제거를 합니다. 제거한 후에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다들 여기까지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이거 모양도 좋고 이형성이 일어나지 않았네. 그냥 일반적인 양성 조직이야. 그럼 용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용종을 검사를 해봤더니 약간의 이형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조직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암은 아니지만 선종이 되는 겁니다. 양성과 선종의 차이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오늘은 제가 선종의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진단서상에 선종 제거술을 했다, 이렇게 선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례를 하나 보실까요? 원래 제자리암은 D00부터 D09 코드를 쓰거든요. 그런데 선종은 D120 코드부터 D126을 제외한 D129까지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를 보면 D126 코드를 받아서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랑 납입병세서만 보고 청구하면 실손의료비에서 보장받고 수술비 있으면 1호종 수술비에서 2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합쳐서 한 6에서 80만원 정도 받고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진단이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이걸 찾아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꼭 메모하세요. 튜블러 아데노마 위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튜블러 아데노마는 관상 선종이란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위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라고 적혀 있는데 하이그레이드라는 말 자체가 고등급으로 이형성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고등급 이형성증에 대해 양성종양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는 높은 등급의 이형성이 벌어졌으니까 이거는 제자리암종으로 의심해 볼 수 있고 청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조직 검사지에 튜블러 아데노마 위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라는 내용이 있다면 주치 선생님한테 부탁하세요. 여기 고등급의 이형성이 일어났으니까 D01로 진단 코드를 바꿔달라고 말이죠. 요청을 해서 코드가 변경이 되면 좋고 변경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제자리암 진단비가 지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로우는 저등급 이형성증이에요. 이건 양성종양으로 분류되어서 진단비 청구는 어려우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계성 종양이에요. 경계성 종양도 청구를 놓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경계성 종양을 그냥 용종이다 이렇게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메모하세요. 거기에
보더라인 튜머라고 적혀 있으면 이것 자체가 경계성 종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계성 종양 진단비가 나가야겠죠. 경계성 종양은 유사암 진단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유사암 진단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용종으로 판단되면 몇십만 원만 받을 보험금이 진단비로 바뀌게 되면 몇백, 몇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유사암 진단을 받게 되는 거라 향후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보험금을 받을지 말지 말이죠. 유사암 진단비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한때는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암 진단비랑 1:1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을 때도 있었어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 5천 이런 식으로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유사암 진단비 3천, 5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 제가 알려드린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유사암 진단비를 받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걸 모르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서류를 내면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알아서 다 주겠지 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저 같은 설계사도 모르는 사람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공부해서 알게 된 내용이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설계사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어요. 조직 검사를 하셨다면 이 내용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설계사인 저보다 더 확실하게 보험금 수령을 도와주시는 분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도 보험을 가입한 입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계사도 헷갈리는 부분은 고객님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보험 상품보다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건강검진을 받게 되거나 일반 내시경을 하고 조직검사지를 받게 된다면 꼭 오늘 내용 기억하시고 대입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제 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 1:1 채팅방으로 문의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